안녕하세요. 몸튼튼 뇌튼튼 강사 박진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을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무엇이 있었죠? 마음의 울림, 감동, 그리고 우리 연상작용을 활용할 수 있다면 기억력을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무언가 외우고 싶은 게 있다거나 내 기억력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적극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운동이었죠.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해주었을 때 우리 기억력을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무엇을 알아볼 거냐면요, 우리의 유산소 운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균형을 이루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뚜벅뚜벅 걷고 달리기를 하려면 우리의 무게중심을 다리가 잘 잡아주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다리의 외전 근육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외전 근육에는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중둔근과 대퇴근막 장근이 있습니다. 중둔근은요, 우리 골반과 고관절에 붙어서요, 우리의 한 다리로 섰을 때 다리가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대퇴근막 장근은요, 우리 중둔근의 앞쪽, 골반의 앞쪽에 붙어 있어서요, 우리 긴 인대 중에 하나인 장경인대에 붙어 있습니다. 장경인대가 대퇴근막 장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퇴근막 장근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힘을 잃지 않을 때 우리 장경인대도 제2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경인대와 대퇴근막 장근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중둔근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 다리를 한쪽을 든다는 건 바닥에 딛고 있는 왼쪽 다리의 중둔근이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들어 올렸는데 골반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처졌을 경우 딛고 있는 왼쪽 다리의 중둔근이 꽉 잡아주지 못해서 다리가 아래로 툭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골반이 위로 올라간다면 딛고 있는 다리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리를 들어 올렸는데 축 처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우리가 달리기를 하거나 계단을 특히 올라갈 때 다리가 들어 올려져야 계단을 딛고 올라가는데요. 이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 꺼지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계단을 뚜벅뚜벅 올라가기가 어렵고 허리에 통증이 있다면 이 중둔근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약해진 중둔근은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무릎을 펴시고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렸을 때 잘 올려진다면 중둔근이 일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하지만 옆으로 들어 올리기가 어렵다면 근력이 없으신 거겠죠. 이런 경우는요, 바르게 누우신 상태에서 다리를 옆으로 외전시켜 봅니다. 다리를 외전시켰을 경우에 다리의 각도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리를 바르게 누우신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바르게 누우신 상태에서 운동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신다면 이번엔 다시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때 골반이 위로 올려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요. 골반은 그대로 고정된 상태에서 다리만 들어 올리실 수 있어야 중둔근이 일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골반을 들어 올리면요, 우리 골반 거상근인 요방형근이 운동을 한 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골반을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신 상태로 다리를 올려주세요. 서 있으신 상태로 계시다면요, 골반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 둘. 하지만 골반의 고정을 위해서 누워서 하시는 것이 더 좋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 약화된 중둔근을 강화시켜 보았는데요. 중둔근이 강화됐다는 건 우리가 뛰거나 달리기를 할 때, 걷기나 계단 올라가실 때 조금 더 힘있게 다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중둔근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바로 대퇴근막 장근입니다. 이 근육이 힘을 잃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요, 뭐냐면 앞쪽에서 잡아주고 있는 이 근육이 약해질 경우 장경인대에 영향을 주어서요, 다리가 O자 다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 다리 다 이쁜데 다리가 이렇게 자꾸 O자 다리로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무릎은 구부렸다 폈다만 할 수 있는 관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왜 무릎이 자꾸만 휘어지느냐? 고관절과 발목, 이 양쪽의 회전 동작을 일으키는 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릎이 휘는데요. 이 대퇴근막 장근에 의해서도 다리가 O자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근육은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 근육 한번 강하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퇴근막 장근 역시 고관절 외전근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중둔근과 마찬가지로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하실 텐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앞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고관절을 45도 정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들었을 때 다리 들리는 게 어렵거나 힘이 없으시다면 먼저 바르게 앉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앉으실 텐데요. 비스듬히 앉는 이유는 고관절의 굴곡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리 비스듬히 앉아서 고관절 굴곡이 45도 정도 되었다면 다리를 옆으로 동일하게 외전시켜 줍니다. 다리에 힘이 없으신 분들은 앉으신 상태로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동작하시는 동안 이쪽 우리 대퇴근막 장근 쪽에 통증이 오신다면 힘이 매우 약하신 상태입니다. 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위가 피곤하다면 앉아서 하시는 동작을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비스듬히 앉은 상태로도 외전을 잘 하실 수 있다면 이번엔 옆으로 누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다리를 45도 정도 굴곡시키시고요. 골반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줍니다. 이 상태로 다리를 들어 외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운동을 하실 때는요, 약해진 쪽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둘 다 약하다면 양쪽을 같이 운동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다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요. 동시에 같이 해주시지 않으면 한쪽만 다리가 휘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뒤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한쪽 다리는 곱고 한쪽 다리만 휘었다면 혹 이 근육이 약해졌는지
한쪽 부분만 약해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내 다리가 자꾸만 휘어져 있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힘없는 중둔근과 대퇴근막 장근을 강화만 시키면 우리 몸이 완벽하게 돌아오면 좋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거 외에도요. 뭉치거나 짧아졌을 때 통증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뭉쳐서 짧아진 경우에는요. 우리 옆으로 주무시기가 어려워요. 아픈 쪽이 바닥으로 가면 눌리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아픈 쪽이 위로 가게 주무시게 되거든요. 근데 위로 자다가도 다리가 흘러내린다든지 다리가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사이에 베개를 하나 끼우고 주무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확인하고 가셔야 될 점. 우리가 허리가 아픈 경우에 다리 사이에 베개 하나 끼우고 주무시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통증이 감소된다면 중둔근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허리에 요통이 발생했을 경우에 허리에 관련된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요방형근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세히 살피는 반면 또 앞쪽에 복근이라든지 이런 걸 살피게 되는데요.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게 바로 엉덩이 중둔근입니다. 중둔근은요, 요통을 일으키고요. 중둔근 아래 소둔근이 있어요. 중둔근은 조금 더 크고 그 아래 작은 근육이 있고요. 이거는 우리 고관절의 회전을 만드는 근육인데요. 중둔근이 뭉치면 소둔근까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 소둔근이 뭉치게 되면 좌골신경통을 일으키는 것처럼 다리를 저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둔근이 뭉치지 않는 것은 소둔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중둔근을 풀어줬음에도 잘 해결되지 않는 통증이 있다면 소둔근도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시 우리 이 중둔근이 뭉치고 짧아진 경우는요, 통증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팔자걸음, 그래서 다리를 모으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중둔근이 뭉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리를 모으는 건요, 우리 내전근의 약화를 둘 수도 있어요. 안쪽 근육이 약해지니까 바깥쪽 근육이 상대적으로 강해서도 그럴 수 있고요. 바깥쪽 근육이 뭉치거나 짧아져도 근육이 짧아지니까 이렇게 붙이려고 그러면은 당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다 모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그적 팔자로 걸으신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모으는 게 상당히 힘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허리에 통증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주무실 때 옆으로 자기가 어렵다든지 이러신 분들은요. 이 중둔근 반드시 풀고 가야 되겠죠? 이 중둔근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골반에서 대전자까지 붙어있는 이 근육 중에 가장 뭉치는 점을 X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X로 표시된 점들을 보면요. 우리 중둔근에서 가장 많이 뭉치는 부위예요. 이 근육을 풀어주면 되는데요. 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둔근을 누군가가 풀어주면 너무너무 좋겠죠. 하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이 엉덩이 근육, 이 엉덩이 뒤쪽에 있는 대둔근, 그리고 위에서 손을 이렇게 내렸을 때 바로 이 옆에 있는 근육이 중둔근입니다. 그리고 이 중둔근 아래, 이 고관절 그 골도를 감싸고 있는 부분이 소둔근이거든요. 그래서 손을 이용해서 그냥 그 부위를 스르륵 한번 만져보시는 거예요. 위치를 확인하셨다면 우리 이 골반 위에 이렇게 근육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위를 스스로 한번 살살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통증이 있으시다면 풀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혼자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공을 이용해 볼 거예요. 말랑말랑 공입니다. 테니스 공 같은 걸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테니스 공만한 크기의 말랑말랑 공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근육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강한 공을 사용하시면 너무 많이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어르신들께는 반드시 이렇게 말랑한 공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누웠을 때 이 옆에 근육이기 때문에요. 이 골반
이 골반에서 바로 아래쪽, 아까 X 부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 둘, 세 개를 찾을 텐데요. 그 부위에 놓고 그대로 옆으로 체중을 실어주세요. 통증이 있다면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 체중을 실어줍니다. 부위를 바꿔가며 X점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쪽에 있는 부위는 옆으로 몸을 돌려 완전히 체중을 실어주세요. 이렇게 반복하시다 보면 우리 옆에 있는 중둔근에 뭉친 점들이 풀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리셨다면요. 자,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아픈 쪽이 바닥으로 가게 누우시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픈 쪽, 이쪽이 아팠다고 가정을 하고요. 오른쪽에 그 중둔근을 공을 이용해서 풀어줬어요. 풀어준 다음에는 다리가 잘 스트레칭을 한번 시켜볼 건데요. 우리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다리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중둔근이 통증이 있으실 경우에 또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중둔근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다리와 다리 사이에 베개 하나를 이렇게 끼우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운동을 하고 나시면 다리를 약간 앞쪽으로 고관절을 굴곡시킨 상태로 스르륵 내려주세요. 침대에서 하신다면 침대 아래쪽으로 다리를 내려드려서 중둔근을 더 많이 스트레칭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뭉쳐있고 경직돼 있고 짧아져 있는 중둔근을 해결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대퇴근막 장근을 해결해 봐야 되겠죠? 앉으신 상태에서 하실 텐데요. 앉으신 상태에서 우리 여기 중둔근과 대퇴근막 장근의 위치입니다. 자, 대퇴근막 장근의 위치를 한 번 더 살펴보시면요. 우리 골반의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장경인대가 붙어 있는데요. 이 장경인대가 무릎 아래쪽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짧아지거나 이 근육이 힘이 없으면 오다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대퇴근막 장근이 짧아지거나 뭉침이 발생하면요. 골반을 한쪽으로 기울게 만들고요. 그리고 무릎의 잠김 현상을 일으켜서요. 무릎이 갑자기 움직여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무릎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대퇴근막 장근은 짧아져 있거나 뭉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확인하시고요. 대퇴근막 장근과 장경인대를 주먹을 쥐신 상태에서 그대로 쓸어주세요. 이렇게 아래로 쓸어주시면 짧아졌던 근육이 늘어나게 됩니다. 짧아진 근육을 늘리셨다면 아까 전에 강화 운동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골반이 삐뚤어졌다든지 아니면 무릎이 가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딱 굳어버리신다면요. 주먹 쥐시고 대퇴근막 장근과 장경인대를 쓸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우리 요통도 해결하고 잠 못 들기 어려운 통증도 해결하고 또 우리가 계단을 걷기가 편리하고 오다리가 되거나 아니면 골반이 삐뚤어지거나 무릎에 잠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관절 외정근인 중둔근과 대퇴근막 장근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요. 저와 함께 호흡해 주셨다면 지금 겪고 계신 통증이나 불편함을 해결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건강하신 분들도요. 알고 계시다면 통증을 예방할 수 있겠죠?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경인대에 연결되어 있고요. 힘이 없으면 O자 다리를 만들고
근육이 뭉치거나 짧아지게 되면 무릎에 잠김 현상을 일으키는 이 근육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꼭 필요한 이 근육은요, 한 다리로 섰을 때 골반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뭉치거나 통증이 심했을 경우에 옆으로 누워서 잠을 청할 수 없게 만드는 이 근육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